딱지가 생기는 경우 아직 아래쪽의 상처가 아무는 단계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지를 손으로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병원에서 저는 피부가 정말 얇아요. 저는 너무 예민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십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의 평소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습관만 고치더라도 피부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들이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르는 화장품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르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라 입니다. 자,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소에 막 4, 5개를 바르시는 분들은 겹치는 항목만 빼더라도 거의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하루에 2번씩 발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미미한 함량이 포함된 성분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서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자, 피부에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코메도제닉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가끔 화장품 회사들의 우리 화장품은 넌 코메도제닉하다 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코메도제닉한, 즉 모공을 잘 막는다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없다고 해서 넌 코메도제닉한 것은 아닙니다. 즉 화장품에 어느 정도의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포함된 오일 성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가장 나쁜 습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매일마다 화장품을 바꿔서 써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샘플로 받았으니까 이거 써봐야지. 자, 오늘은 누가 이거 선물해줬으니까 이거 써봐야지 식으로 매번마다 화장품을 바꿔서 사용하면 그 화장품의 성분 중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 제가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꼭 필요한 것을 자주 바르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는데, 자, 이러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얼굴이 간지러울 때도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병원에 오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국한된 간지럼증이나 피부염 소견이 있다? 자, 그럴 경우 루틴에서 벗어나서 추가로 사용한 것을 찾다 보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쉽게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너, 스킨 올바로 사용하기입니다. 자, 토너, 스킨의 정의는 첫 번째,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즉, 세안 단계에서 화장품의 잔여물이 모공 사이까지 깨끗하게 제거되고 피지가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거나 또 너무 건조해서 피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를 약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스킨을 바르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세안제가 지금처럼 약산성을 띠지 못하고 또 세수 비누들은 염기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는 약산성을 띌 때 바깥층의 중요한 효소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고 pH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피부 장벽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세안제가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약산성해서
중성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토너를 스킨을 발라줌으로써 약산성을 띠게 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세안제들이 약산성을 띠게 됨에 따라 그 의미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화장품 회사들도 본인들 제품에 대한 차별성은 둬야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토너는 꼭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기에 이제 각종 기능을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습제에 들어가는 정도의 보습력을 넣어준다거나 에센스나 세럼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도 점차 이것이 보습제인지 토너의 역할인지 애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습의 역할은 보습제 단계에서 해주면 되고, 에센스는 에센스 단계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노폐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토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토너는 첫 번째, 화장품과 피지 등의 노폐물 제거, 두 번째, 피부를 약산성화시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다른 요인들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굳이 토너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피부가 예민하거나 홍조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먼저 빼라고 하는 화장품이 바로 토너입니다. 앞에 말한 토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토너로 굳이 자극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건조할 경우 보습제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기입니다. 자, A라는 로션을 쓰다가 건조하면 B라는 수분 크림을 추천받아 그 위에 또 바르고, 그래도 좀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 C라는 크림을 검색해서 그 위에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르는 종류를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화장품 루틴 만들기에서 강조한 게 화장품의 종류를 줄이라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 로션 타입을 발랐는데 좀 건조하면 크림 타입으로 교체, 그랬는데도 건조하면 리치 크림으로 교체를 해보고, 그 사이사이에 간격을 이동할 때는 무조건 제품을 추가한다기보다는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들 촉촉한 느낌,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발림성 자체가 보습 능력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발림성 자체를 좋게 느껴지도록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서 바르도록 교육하면 처음에는 좀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데,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키도록 해보면 피부 상태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 아침, 저녁 딱 2번 바르고 땡기면 이 화장품은 안 좋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추후에 화장품 관련 영상편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촉촉한 느낌을 지속시키기 위해 추가된 성분이라고 해서 피부 보습에 좋은 성분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똘똘한 제품을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딱지가 생기면 최대한 늦게 떼기입니다. 자, 얼굴에 뾰루지가 저절로 터진다거나 손으로 짠다거나 미세하게 긁힌다거나 하는 얕은 상처에서는 딱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얕은 상처가 생기면 일단 딱지가 생기지 않게 보습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상처 부위가 건조한 상태가 되거나 상처의 깊이가 좀 깊은 경우 딱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딱지가 생기게 되면 특히 더 주의합니다. 딱지가 생기는 경우 아직 아래쪽에 상처가 아무는 단계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지를 손으로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면
딱지가 떼면서 또 다시 마이너한 인저리가 가해지므로 다시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얼굴에 딱지가 생기면 일단 최대한 늦게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클렌징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자, 얼굴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수많은 분들에게 클렌징 방법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자, 그만큼 올바른 클렌징이 중요한데, 자, 얼굴에 톤업을 뜨게 하는 대부분의 메이크업 제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은 아주 고운 하얀색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사이에 잘 끼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모공 사이사이에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모공 부위가 약간 울퉁불퉁한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 피지로 인한 윤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모공을 가리려고 아니면 피지 때문에 생긴 여드름을 가리려고 화장의 커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장 후에는 적절한 이중 세안을 해주어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저류되는 것을 막고 또 피지가 모공 사이에 저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에 대한 내용은 제 예전 영상 중 제대로 클렌징하는 법 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얼굴에 사소한 마찰도 주지 않기입니다. 자, 얼굴에 마찰을 주는 행동은 피부 과학적으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악화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자, 기미는 피부의 이러한 미세한 염증 반응들로도 악화되므로 최대한 문지르지 말라는 것은 이미 피부과학 논문에서 여럿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나 손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것은 모공을 자극해서 모낭염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렌징을 충분히 해주려면 얼굴을 문지를 수밖에 없으니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클렌징 할 때는 최소한의 자극을 주기 위해 거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세안 이후에 수건이나 타월로 물기를 닦을 때 문질러서 닦지 말고 한번 꾹 눌러주고 끝내라고 강조하는데, 자, 그 이유는 수건이나 타월 등의 피부 마찰이 누적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는 기미 등의 피부 장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색소나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